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7, 나스닥은 플러스 0.05, S&P 500은 마이너스 0.7%로 전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약간 혼조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혼조세가 나와준 가장 큰 원인은 이제는 아시다시피 크레디트 스위스, 유럽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CS라고 하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유럽에서는 24%, 뉴욕 증시에서는 14%가 하락하며 좀 큰 폭의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SVB에 이어서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근데 이제 또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좀 공포로 몰아간 상황입니다. 자, EC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다음 FOMC 회의에서 0.5% 빅스텝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있었으나 이번 이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이슈로 인해서 ECB는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관련주가 전반적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CPI 하며 그쵸? CPI 뭐 이번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 뭐 2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다. 너무 제가 단언을 했네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쨌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 금리 인상을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음 달에는 또 그 다음 때는 그 지속적으로 다음 FOMC에서는 이 0.25%를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다음 FOMC 회의에서는 0.25가 이제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국제 유가를 보시면은 유가 역시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름가스 안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SVB 사태하며 이번엔 CS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하며 유가는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면서 16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고요. 좀 에코프로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어느덧 이제 50만 원까지 와갑니다. 보통 이러한 종목들 라운드 피겨 중요한 구간에는 이제 상승세 못 나와주고 이제 약세가 나와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50만 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 아마 이제 슬슬 진짜 고점이 다가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와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50만원 부근에서 아마 윗꼬리를 좀 더 길게 달리면서 조정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강세가 많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 에코프로가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 조정이 이어지면 이것이 곧 국내 증시의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하나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강세가 오려 나와줘가지고 순환매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일 좀 보시다시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체결은 안 됐지만 삼성전자가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수를 했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 큰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얘네 혹시 삼성전자가 인수해 가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인수 기대감이 있어서 강세가 나와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갭 상승을 무려 14%, 15%나 뛰어버리면은 뭐 매수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자,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갭 상승이 한 5%까지는 괜찮다 봐요. 근데 막 이렇게 10% 넘게 뛰어버리면은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같이 약세장에서 뭐 수급이 몰려가지고 이게 더 치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미 이렇게 10만 원, 그러니까 15%가 넘게 뛰어버린 종목이면은 위험합니다. 이 종목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 물론 있죠. 근데 위험하다. 갭상승률도 너무 크게 뛰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밀리면서 그렇죠?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삼성전자의 지분 추가 매수 이슈 관련으로 큰 폭의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는 상승 종목 130개, 하락 종목 682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100개입니다.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02, 코스닥은 마이너스 0.64%로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CS에 대해서 CS의 파산으로 인해 뭐 국내 증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죠. 좋을 수는 없어요. 국내 증시 역시. 전 어제는 좀 전반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 반면에 금일은 전반적인 종목들의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CS 관련,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관련 이슈로 인한 이렇게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시간 종목을 볼까요? 뭐 딱히 상승세가 나와주는 종목 테마라고 보면은 에코그룹주와 SPG는 계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네요. SPG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SPG 여기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SPG는 지금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현대차가 지금 뭐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M&A 적극적으로 이제 M&A를 하겠다. 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중 가장 유력 후보가 SPG입니다. 왜 SPG냐? SPG는 지금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로봇 샘플을 납품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SPG는 이제 그 현대차의 1차 협력 벤더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엘컴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시장 제가 보시는 거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달러와 유가 이런 것들 약세 나와주는 가운데 금값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엘컴텍이 대표적인 금 관련주죠. 금 관련주인 엘컴텍의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와, 엠로는 빠졌나요? 잠깐만요. 상한가 풀렸네요. 이제 슬슬 뭐 역시 결국은 삼성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는 삼성 얘기가 나와주면 너무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엠로의 강세 원인 지분 분석을 보시면은 아직은 안 바뀌어서 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아무튼 삼성 SDS가 엠로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부각됐죠. 삼성. 또 삼성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좋다고 또 매수세가 나와주는 거죠. 뭐. 삼성전자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양그린파워 고요. 로봇 관련주가 지속적인 강세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갭상승이 크다고 했어요. 이렇게 크게 갭상승 뛴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시면 안 된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같이 좀 이런 장에는 하루하루가 진짜 다르게 좀 크게 변화되는 증시네요. 하루에 뭐 1%가 넘게 증시 변화가 있는 날이라니 상당히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이 들어오다가도 하루 들어오고 하루 빠지고 하루 들어오고 하루 빠지고 이러니까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국내 증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관망을 하는 게 사실상 더 편하긴 하거든요. 원래 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확실성 요소가 좀 많다 싶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내 증시는 언제나 이거 디지털 화폐 얘기를 안 했군요.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언제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언제나 이 살얼음판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뭐 좀 좋은 얘기 나올 때만 매수할 거야.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안 해. 하면은 평생 주식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리스크 속에 안고 있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우린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죠. 지금은 너무 위험하고요. 일단 CBDC 관련 법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KCT나 이 한네트, K사인,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CBDC 관련 이슈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네요. 사실상 그래서 금일은 금 관련주나 CBDC 관련주를 제외하면은 딱히 강세가 나와주는 테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거든요.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데 그 종목이 또 윗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조정이 나와줄 수 있어요. 엘컴텍 어제 차트처럼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서 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위험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좀 주의하시고 저는 장 마감 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